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순환 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지주회사 전환에는 금융그룹사를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대략 7조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는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신동빈 회장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자, 그 안에 여러 가지 대책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식 말투 때문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롯데가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일본식 말투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이 진정성이 덜 느껴진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번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을 위해서 이동영 차장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동영 차장. 네. 오늘 저 기자회견 한 다음에 반응들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조금 부정적인 게 더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신동빈 회장의 그 어눌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역시나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그 신동빈 회장이 오늘 발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순환 출자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의식해서 그동안 순환 출자 고리가 무려 400개가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고리를 지금의 20% 수준인 약 80여 개 정도로 줄여나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 7조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 출자 이 구조를 단순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이 지배 이 구조를 단순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고요. 이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신격호 회장과의 관계 그것과는 별개로 존경하는 분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나의 경영권은 흔들림 없이 행사하겠다 이런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대책들이 다 나온 건데 그동안 왜 이걸 하지 않았는지 우리 정부는 왜 그동안 이걸 제대로 감독을 안 했던 건지 참 답답한 마음이에요. 앞으로 이게 지켜질지 뭐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위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룹의 실질적인 리더가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서 밝힌 약속이기 때문에 잘 실천이 되리라 일단 믿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롯데가 밝혔던 이런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을 만한 대목이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누리꾼들이 집중했던 게 바로 이 신동빈 회장의 일본식 말투입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오늘? 그 말을 제대로 못하는 재벌 총수, 과연 본인의 입으로는 한국 기업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표현하는 자체가 일본어로 들리는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이 어눌하게 한국말을 하는 것으로 들리는 그런 발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한국 기업 맞느냐 이런 반응들이 적지 않게 쏟아졌습니다. 예. 자, 시청자분들도 오늘 저 일본식 말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보겠습니다. 신 회장은 19년 전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어떻게 추성훈 선수 딸 사랑이보다 한국말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병역 면제받고 한국인이 된 것도 그렇고 자식들도 일본 국적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본이 이 롯데가 너무 외색이 짙은 경영을 해왔고 본인들도 일본 국적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신동빈 회장 일가가 성장 과정, 그러니까 출생과 성장을 모두 일본에서 했단 말이죠. 이런 점 때문에 국적을 취득한 지 19년이 지났어도 한국어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 이런 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우리와 특수 관계에 있는 국가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의 저런 어눌한 한국어 실력이 비판을 받는 것도 일견 수긍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글로벌 시대이고 한국에도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언어가 좀 서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일본식 말투가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될지 이걸 학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클 것입니다. 스피치는 전달하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어눌한 일본 발음으로 사과를 하니까
내용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도 한국에서 몇 년을 살면 어느 정도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신동계 회장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하루빨리 우리말 어투부터 고쳐야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이동희 차장. 네. 롯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국민들이 쌓여왔던 게 이번 일로 인해서 다 폭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도 이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잠시 앞서도 잠깐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요. 이 채용 관련해서 이 롯데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대목들이 속속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정규직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난 7일에 4년 동안 2만 4천 명 정규직 채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확인된 내용을 보니까 1년 동안 계약직 1,000명을 외부 용역직으로 전부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쓰고 있던 직원들을 모두 용역회사로 내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제대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조치였고요. 롯데가 신규 채용을 하는 정규직 인원에 인턴 사원들까지 모두 포함해온 사실이 또 그렇군요.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을 뽑으면서 이걸 정규직인 것처럼 포장을 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인턴이라고 하면은 이 장기적이지 않고 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상식인데요. 유독 롯데에서만큼은 인턴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는 인턴으로 들어오면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약직 1,000명 용역으로 전환했다. 이거 당한 사람들은 상당히 슬픈 일이 됐을 텐데,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이번 질문은 하종대 부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롯데슈퍼 계약직으로 9년 8개월 근무했습니다. 하루 9시간 근무에 월 90만 원 받았는데, 사람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직원도 계속 줄였는데, 고용을 늘린다는 롯데의 말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실제로 9년여간 롯데에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절절하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종대 부국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약직이다 보니까 매년 정규직처럼 근속 수당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계약직을 우리 이동영 차장 얘기 들으면 최근에 오히려 용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용역으로 바뀌지 않은 분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롯데의 기업 사원인데도 스스로 잘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롯데가 직원들로부터도 스스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2만 4천 명 올린다고 그 전체 정규직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이동영 차장 얘기처럼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인턴 사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내놓은 그 두 가지, 가장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롯데 호텔을 상장하겠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416개에 달하는 상호 출자 회사를 80%를 정리해서 20%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80여 개 회사로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상호 출자를 현재 한 기업들이 대기업들도 다 10여 개 안팎입니다. 안쪽으로 있는 게 많고 바깥쪽으로 있는 것도 겨우 몇 개 회사에 불과합니다. 80여 개도 너무 많다. 그것도 제가 보기엔 빨리 10여 개 이하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동안 이제 롯데가 이 직원들에게 임금도 좀 짜게 주고 또 협력업체에게 굉장히 또 강압적인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또 이렇게 힘이 없는 계약직들에게도 조금 함부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총수의 저런 사과문을 통해서 앞으로 고쳐지는 계기가 될지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 순환 출자 구조가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지 이런 게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결국 롯데의 문제가 터지면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지금 보내주신 분 보니까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지금 롯데 내에서 그래요? 어떤 노동개혁이라든지 관할 노동청에서도 감시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나 관련해서요. 그럼 예. 그렇고 순환출자나 이런 것들은요. 재벌의 어떤 개혁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선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우리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정거래 관한 법률에 대한 제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국회의원분들이 빨리 개혁할 수 있도록
재개정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혁할 수 있는 토반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롯데그룹의 회장이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롯데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겠네요.